독일에서 온 한 여행작가의 충격적인 고백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그저 기술과 K-팝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시아 문화에 무관심했던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가 건넨 삶은 달걀 한 개.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산 위에서 경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까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독일 최대 여행 잡지에 실리며 큰 화제가 되었고, 심지어 한국전쟁 참전 용사까지 다시 한국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의 산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그 감동적인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뮬러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여행작가예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벽면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산맥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의 그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자란 제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토록 가까이 있을 수 있다니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초록색 산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가 산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서울시청 관광 안내소를 찾아갔어요. 직원분께서 유창한 영어로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등산 코스를 찾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북한산 우이령길을 추천해 주셨어요. 외국인 분들께서 한국의 산문화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지도와 함께 등산용품 대여점 정보까지 정성스럽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심 곳곳에서 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저 산들 중 하나를 직접 걸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저는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우이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우이역 첫 번째 출구로 나오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지하철역 특유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대신 싱그러운 나무 냄새와 촉촉한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토론토에서도 하이킹을 자주 했지만 이처럼 도심과 자연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자 한 직원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등산용품은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모든 걸 빌려드릴 수 있어요 라며 탐방센터 내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등산화부터 배낭, 등산 스틱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무료로 대여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우이령길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자연보호를 위해서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당일 예약이 가능해서 저는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간단한 안전교육까지 받았습니다. 탐방센터 벽면에는 사계절 북한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봄의 신록, 여름의 푸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까지. 한국 사람들이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며 직원분이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첫 번째 매력을 발견했어요.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이령길 입구를 지나 본격적인 등산로에 들어서자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를 것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조금 가파른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완만한 산길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제법 힘든 구간이었어요. 숨이 차서 잠시 쉬고 있는데 옆에서 한 아저씨가 천천히 가세요. 산은 도망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한국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가라는 뜻이겠죠. 계속 걸어가다 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저보다 빠른 속도로 앞서 가시는 게 보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35살인데도 벌써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라며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가방에서 삶은 달걀 2개를 꺼내시더니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등산할 때는 이게 최고예요. 드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더니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하자 아이고, 그 먼 곳에서. 우리나라 산은 어떠세요? 라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달걀을 먹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주 3번씩 이곳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그 마음. 베를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할머니와 헤어진 후 저는 우이령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새소리와 물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독일의 슈바르츠발트도 아름답지만 이곳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쉼터가 나타났어요. 그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를 보시고는 여기 앉아서 쉬어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산에 와요. 벌써 3년째예요 라고 한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서먹했는데 산에서 만나며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문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독일 사람들도 등산을 좋아하지만 보통 혼자 하거나 가족끼리만 해요. 이웃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오는 문화는 흔하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한국 사람들에게 산은 특별해요. 스트레스도 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 보였습니다. 한 아저씨께서 서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도시 생활이 바쁘고 복잡해서 산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게 단순해져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산을 주로 운동이나 레저의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산이 삶의 철학이자 문화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산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하셨죠? 한국의 산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한 분이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이령길의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북한산의 능선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고 그 사이로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상 근처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말이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등산객분이 서울이 이렇게 예쁘죠? 저도 여기 올 때마다 감동받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3시간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정말 다양한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길, 맑은 계곡물,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야생화들까지. 독일의 알프스 산맥도 웅장하지만 이곳은 섬세하고 아늑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하산길에서 만난 또 다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우이동 마을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빨간 지붕의 주택들과 아파트들이 산자락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우이령길을 완주하고 하산길에 접어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개운했어요. 이 몇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온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어요. 센터 주변에는 작은 식당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산골집이라는 간판을 단 허름한 식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분명 맛있는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마다 등산을 마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외국분이시네요.
어서오세요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이 있었어요. 무엇을 시킬지 고민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 아주머니께서 순두부찌개 드셔보세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예요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하얀 순두부와 빨간 국물 그리고 파란 파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 입 떠먹는 순간 몸속 깊숙한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라고 옆 테이블 아저씨께서 물어보셨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등산 후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으셨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등산 후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땀 흘리고 나서 먹으면 뭐든지 꿀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 하이킹을 할 때는 보통 샌드위치나 간단한 스낵만 먹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주변 테이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산행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독일에 대한 궁금한 것들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음에 또 오세요. 사계절 언제 와도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문화였어요. 이튿날 저는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우이령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호텔 직원분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린 후 버스로 북악산 입구까지 갔습니다. 북악산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등산로 곳곳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산길에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 철봉에 매달려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신기하죠? 한국의 등산 문화는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에요 라고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그게 바로 K 등산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하이킹 문화와는 정말 달랐어요. 북악산 중턱에는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각자 다른 색깔의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동호회별로 색깔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한 동호회 회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하자 독일. 우리도 언젠가 알프스 산맥에 가보고 싶어요 라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이 동호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의 다른 산들을 돌아다닌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왕산, 남산, 관악산. 서울에는 정말 많은 산들이 있어요. 각각 다른 매력이 있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정상 근처에 도착하자 북악 스카이웨이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청와대와 경복궁 그리고 한강까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전망대에서 본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저는 옆에 있던 분께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건강을 챙기는 복합적인 공간이죠라고 답해 주셨어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등산을 주로 개인적인 취미나 운동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적 활동이자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K 등산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는 관악산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낙성대역에서 내린 후 관악산 입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등산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관악산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관광 안내소보다도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유리와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물 디자인이 마치 미술관 같았습니다. 센터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면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관악산의 실시간 날씨 정보와 등산로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최신 관광 안내소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이 시설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라고 직원분께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새로 리모델링했어요. 관악산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 한쪽에는 바위를 모형으로 만든 인공 폭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소리가 실제 자연의 물소리처럼 들렸어요. 아이들이 그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폭포 진짜 같아요. 라고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기술이 정말 발달했지? 하지만 진짜 자연이 더 아름답단다라고 답해 주시더군요. 한국의 기술력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하기 전 센터에서 QR코드가 적힌 안내지를 받았어요. 등산로 곳곳에 QR코드가 있어요. 스캔하시면 그 지점의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등산로에 올라가 보니 정말 곳곳에 작은 QR코드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를 스캔해 보니 그 지점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계절별로 변하는 모습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라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옆에서 등산하고 계시던 대학생이 한국은 이런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접목시키는 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산에서도 스마트한 경험을 할 수 있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관악산 중턱에는 스마트 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는 이 쉼터에는 휴대폰 충전기와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산에서 만난 분들이 마지막 날이니까 함께 가자며 초대해 주셨거든요. 아침 8시 우이역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날 삶은 달걀을 주셨던 할머니, 북악산에서 만났던 동호회 회장님, 그리고 관악산 탐방센터의 직원분까지 모두들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 나와주신 거였어요. 독일 친구 한송이에요. 라며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가방에서 김밥과 과일들을 꺼내시더니 오늘은 한국식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등산을 시작하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산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산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라고 동호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꼭 알려주세요 라고 덧붙이시더군요. 정상에 도달했을 때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당신도 진짜 K 등산을 경험한 거예요 라며 할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만난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받아주는 문화 말이에요. 하산길에서 할머니께서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손수 만드신 작은 자수 손수건이었는데 거기에는 산과 나무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을 기억해달라는 작은 메모와 함께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쓴 기사. K 등산 산 위에서 만난 한국의 마음이 독일 최대 여행 잡지 지오트라벨에 실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어요. 독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한가요? 저도 K 등산을 체험해보고 싶어요. 한국 등산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일이 있었습니다. 70대 독일인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였어요. 저도 젊었을 때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의 참혹함만 보았는데 당신의 글을 읽고 나니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께 답장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산들과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 등산 동호회 연락처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2달 후 그 할아버지께서 다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북한산을 오르셨다고 하시더군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따뜻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하니까 더욱 극진히 대해주시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와 문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K 등산 가이드북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독일어판뿐만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로도 번역할 예정이에요. 더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의 산에서 저와 같은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책의 마지막 장에는 할머니께서 주신 자수 손수건 사진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국의 산은 단순히 높이를 재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사람의 마음을 재는 곳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떤 산봉우리보다도 높고 깊었다. 여러분, 마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쓴 가이드북을 읽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 모두 한국의 산에서 마크와 같은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한번 함께 산에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